네, 이번 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승근님, 어떤가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셨나요? 일단은 지난주에 좀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점을 이탈하는 하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죠. 그에 대한 또 뭐 동반되는 호재가 이제 블랙록 그죠. ETF를 네, 신청했다. 네. 이게 가장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ETF를 받아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할 요소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예정돼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청문회에 출석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에 따라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도 주요 거시경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수요일에는 일본에서 통화정책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최근에 일본 엔화가 8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엔저 현상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수요일에 영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목요일에는 영국의 통화정책회의,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영국은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금리도 많이 인상을 했는데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 주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일지 승재님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이 제롬 파월이 청문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지난주 FOMC에서 연준이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이 생각보다 그렇게 매파적이지는 않았어요. 점도표나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연준 위원들의 입장을 보면은 매파적이었지만 제롬 파월을 이걸 약간 좀 완화시켜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이번 금리 동결이 원래는 스킵이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그거를 또 정정을 했어요. 이번 금리 동결은 스킵이 아니다라고. 네. 그랬다는 걸 보면은 추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아 있는 상황이지만 동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여지는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음 달 7월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은 막 그렇게 엄청나게 100%진 않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발언이 좀 중요한 게 이번 주 발언에서도 역시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완화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스탠스로 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는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동안에 제롬 파월이 공식적으로 그런 공개 연설을 했고 그리고 이런 청문회 참석을 했던 거를 차트로 좀 표시를 해뒀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3월 초에 있었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상원 하원 청문회 이때와 저는 같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큰 급락을 보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네. 그런 큰 급락을 보였는데 이때 당시는 제롬 파월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강하게 내린 게 아니라 이때는 그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아마 은행권 이슈. 그 시점이군요. 네. 그게 이제 크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굉장히 크게 내렸었고요. 그 뒤에 이제 또 강하게 또 회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런 움직임은 이미 전에 한번 나왔고 지금은 현재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내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비트코인 흐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선은 큰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때도 사실 크게 하락을 했고 강하게 또 반등을 해줬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때보다는 기울기가 살짝 완화된 그런 추세이기는 한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급등 이후에 하락 채널을 형성하는 형태로 조정을 주는 것은 이제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서 상승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락 채널 상단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조그맣게 상단 돌파가 나오고 있는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28,000달러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음 타겟은 3만 달러가 되지 않을까. 오. 네, 고점을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단기적으로는 27,200달러 가 단기적인 저항선이 될 수는 있고요. 네. 27,200달러를 돌파해줄 경우에는 바로 28,000달러까지 한번 테스팅을 하러 갈 것 같습니다. 이평선 흐름에서 봤을 때도 주가가 이제까지 계속 4시간 이평선 위로 안착을 뚜렷하게 해주진 못했어요. 뚜렷하게 해주진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하락 추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는데 네.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고 조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평선에서 깔끔하게 지지를 받고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지금 쭉 다시 올라가네요. 상승을 시도하는 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패턴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흐름은 조금 이제 바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단기적인 흐름을 쭉 이어나가고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28,000달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8,000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다시 일봉 이평선 위로도 다시 안착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네. 28,000달러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대로 4시간봉 이평선처럼 주가가 일봉 이평선이 탄력을 받고 계속해서 좀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승래님이 굉장히 좋은 네. 긍정적인 방향을 예측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반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을 매파적인 네.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린님 말씀대로 뭐 변수도 항상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은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제롬 파월로 인해서 시장이 여기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하락을 한다. 또는 제롬 파월이 발언을 하기도 전에도 또 하락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번에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시도한 요 가격인 26,200달러. 네, 26,200달러를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26,200달러가 사실 이탈됐을 경우에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을 줄 수 있는 게 이번에 저점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보면은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줬을 때 61.8% 굉장히 깔끔하게 주고 급등이 나왔잖아요, 한 번 더. 네. 그 다음 여기서 조정을 받은 게 38.2%예요. 그러니까 여기 1파 엘리엇 파동으로 추세적으로 1파, 3파, 그 다음 이제 5파가 진행 중인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38.2%에서 정말 딱 정석적으로 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탈되면 아마 25,000달러 구간대를 다시 또 갈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주요 일정 그리고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투자하실 때 저희 방송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디센터 도예리 기자. AM 송승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